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법상으로도 있었죠. 지금 한창 세금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또 있어서 세금 보고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법안도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보고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복 CPA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금 보고 시즌이잖아요. CPA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많이 네, 예년 같았으면은 많이들 세금 보고 마무리하시는 그런 단계일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세금 보고 관련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세금 보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먼저 중요한 변화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브리핑만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약간 급진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금 보고가 많이 지체돼서 한 달이 일단 개인 소득세가 연기됐고요. 5월 17일로 네. 또 SBA 론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있다가 페이먼트 했는데 2년으로 연기됐고 네. 그다음에 PPP 론 신청 기간도 2달 연기는 중이고요. 예를 들면 새로이 이제 개인당 1,200불씩 공제해 주는 게 신설돼서 조금 기다렸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그리고 3차 이제 PPP 3차 EIP 스티뮬러스 책이 이제 지금 지급되고 있고 네. 또 주정부 지원금도 또 새로이 또 600불씩 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계산을 추가로 더 주기 위해서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 그래갖고 직원들 고용하는 그 고용인들을 위해서 크레딧을 또 새로이 또 신설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진짜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CPA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워낙은 4월 15일인데 5월 15일이 토요일이라서 5월 17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신고 마감까지 한 달의 여유 시간이 더 생긴 건데 그러면은 개인하고 사업자 모두 이 신고 기간이 연장된 건가요? 아니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4월 15일 동일하고 또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 15일에 끝나 개인만 5월 17일에 파일하는 게 연장되고 그때 세금 내는 것도 그때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 개인만 연장이 된 거군요. 네. 네, 개인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만 연장이 됐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세금 신고를 혹시 연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연기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거는 뭐 예년과 똑같이 네네. 양식 4868을 써서 네. 10월 15일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때 연장하는 거는 파일하는 것만 연장하는 거고 네. 세금 내는 거 페이먼트 하는 거는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개인 소득세 신고는 연장이 됐지만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도 있나요? 2021년도 이제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보통들 내거든요. 네. 자영 네 번에 나눠 급 받으시는 분들 같이 내는 거는 그거는 연장되지는 않았으니까 4월 15일부터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내는 거를 미리 예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뭐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세법 변동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도 또 한 달의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세금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EIDL 론도 한번 살펴보죠. SBA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저금리로 주는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인가요? 예, 이자율이 워낙에는 3.75로 30년 만기였는데 네. 이게 보통 지금 이제 거의 내일 때가 만기가 다 돼서 네. 편지를 받고 있었던 네. 요거를 이제 1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자가 작년에 받았잖아요. 네네. 작년에 받은 거를 24개월 융자 받은 날에서 24개월 연장을 해서 네. 내년쯤에 이제 그거를 페이먼트를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자는 이제 구루돼서 계속 이제 누적이 되지만은 그 페이먼트 자체는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혹시 2021년도에 EIDL 론을 받으셨으면 18개월이 연기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EIDL 론 받으신 분들은 2년 뒤부터 내시면 되는 거고 상환금을 그리고 2021년도에 EIDL 론 받으신 분들은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부터 돈을 지급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상환 일자는 미뤄자는 계속 예,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준비가 지금 상환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굳이 1년 안 기다려도 바로 갚기 시작해도 되나요? 예, 미리 그러니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으니까 원하실 경우는 미리 갚으셔도 됩니다. 네. EIDL 론도 한인분들 많이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갚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1년 연장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관심 많으신 PPP 론도 한번 살펴볼게요. PPP 론 신청 기간도 연장. 차는 이제 끝났고 3월 31일 날 끝나는데 네. 이게 이제 2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아직 연장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네.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이제 곧 이제 상원에 가서 또 대통령 서명하면은 그때부터 발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PPP 론이 원래는 3월 달에 만료될 예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2개월을 연장했으니까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2차 PPP 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은 좀 시간을 벌었네요. 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부족해서 포기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다시 서류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실업수당 받은 분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금 신고 시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사실 실업수당이거든요. 원래는 실업수당이 과세소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3차 부양책에서 1,200달러의 실업수당을 면세 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1인당 네. 1,200불씩 네. 실업수당 받은 거에서 그거를 이제 공제를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은 신고자가 남편이 16,000불, 부인이 8,000불인 경우에 네.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16,000불에서 1,200불이 공제되고 부인 8,000불은 1,200불보다 아래니까 8,000불이 공제돼서 두 분이 10,000불이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업수당을 1,200불 아래로 받으신 분들은 전단 얘기인가요? 네, 100불 아래는 졌는데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물론 공제돼서 이제 세금도 적게 내지만은 이 실업수당 때문에 오바마 보험 혜택 받으셨던 분들이
그 프리미엄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이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발표가 있기 이전에 이미 세금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떡하죠? 그거는 IRS에서 어저께 이제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러신 분들도 가만히 계시면은 네. 수정보고할 필요 없이 IRS에서 챙겨서 그거를 계산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어저께 IR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어도 되게 수정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에서 뭐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다 과세를 면제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럼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니까 그냥 다음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세금 신고 마감 기간도 연장이 돼서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네. 일단 당장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혼선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실업수당이.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스티뮬러스 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벌써 1,400불 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렇게 많지.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게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받으신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아직 3차 지원금 못 받으신 님께서 잠깐 해 주실 수 있는 조건 어떻게 되나요? 네네.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일단 소득 제한이 있어요. 네. 소득 제한이 이제 싱글일 경우에는 7만 5천 불, 부부일 경우에는 15만 불 이하가 돼야지 1,400불 다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8만 불까지 이제 페이스아웃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 경우 그 사이에 페이스아웃이 되긴 한데 일단은 그 밑에야 되고 네네. 이 예전 1차, 2차 때는 자녀당 이제 500불, 600불씩 추가 1,400불 이거는 그냥 부양가족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학생 또 부모님 가족으로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다 1,400불씩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부부하고 뭐 자녀하고 부모하고 5명이 있다고 1,400불 곱하기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금액은 1,400불로 동일한 거고 네. 성인 부양가족까지도 이번에는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2020년 세금 신고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네. 2020년도 소득으로 계산을 하고 네. 2020년도 소득이 아직 신고를 안 했으면은 2019년도 소득으로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세금 신고 안 한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2020년 세금 신고. 네. 자동으로 2019년도 세금 신고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9년도 소득이 이제 자격이 안 되고 부부 같은 경우 2020년도 소득도 자격이 안 될 경우에 네.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는 이제 IRA나 퍼로 같은 걸 사용해서 조정 총 소득을 15만 불 밑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은 네네. 그 자격에 맞춰질 수가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직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하기 전인 분들이 합법적으로 소득을 좀 줄여서 네. 1,400불을 받을 수 있게끔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요. 지금 2019년도 소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고 2020년 소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 소득으로는 자격이 돼서 이미 1,400불을 받았는데 2020년 세금 신고를 막상 해보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미 받은 체크를 돌려줘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행정상 그냥 그런 경우 돌려주지 않는 걸로 네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직 1,400불 못 받으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1,400불은 그 IRS 그 웹사이트에 네. Get My Payment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보통 해 보시고요. 네네. 만약에 그 돈이 이제 뭐 이렇게 보내졌는데 나는 못 받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IRS에 전화를 하셔도 이제 잘 안 받을 경우에는 네. 또 이제 새로운 또 그 네. 돈에 대한 그 추적을 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또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또 네. 양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럼 또 궁금한 점이요. 2020년 세금 신고 둘 다 해도 받으신 분들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 1,400불 체크는 워낙에 2021년도에 네. 해당되는 2021년도 세금 보고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네네. 그래서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그때 이제 리커버리 리베이 크레딧으로 그때 이제 텍스 크레딧을 결국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년에 세금 신고하실 때 크레딧 형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군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내년에 세금 신고하실 때도 네. 그 과세 소득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부양 자녀들한테도 1,400불을 모두 똑같이 금액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2021년 세금 신고에 들어간 내용이다 보니까 2021년에 네. 1,400불 또 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400불이 2021년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21년도에 아기가 태어날 경우에는 네네.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3차 부양책에 이 1,400불 말고 앞서 1, 2차 부양책 스티뮬러스 책 아직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2020년도 세금 보고할 때 네. 그때 이제 못 받았다고 거기 마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그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요번에 세금 신고하시면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이번 세금 신고 때 체크를 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알고 보면은 당장 현금으로 받는 거 말고도 스티뮬러스 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는 말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페이먼트 지난달에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우리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 같은 경우 소셜 넘버가 없어서 그렇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그런 현금 지원책입니다. 네. 그래서 연 소득이 가구당 3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이 경우 3만 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또 소셜 번호 없이 아이틴 번호 세금 보고 아이덴티 넘버 그게 이제 연소득이 7만 5천 불 미만일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소득층 프로그램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1인당 600불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주 정부에서 따로 마련한 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틴 소지자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EITC 수혜자 동시에 둘 다 적용이 되는 분들은 600불 두 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틴 소지자면서 또 3만 불 미만인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1,200불까지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세금 신고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뱅크 구자 번호를 넣으면은 4에서 5주 정도 입금이 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체크로 받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걸려서
뭐 한 8주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연방 정부에서 주는 스티뮬러스 책과 또 주 정부에서 주는 스티뮬러스 페이먼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PPP 론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큰 변화가 또 생겼죠? 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2차 PPP로는 이미 많이들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 스케줄 C 인컴 자영업자가 쓰는 세금보고 양식에 순수입,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물건가 빼고 여러 비용들 뺀 순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월급처럼 네. 생각해서 2점 나누기 12를 해갖고 12달로 나눠서 2.5배를 줬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줬었는데 이제 자영업자들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물건값만 뺀 총수입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순수입이 아니고 아. 총수입을 나누니까 한 달치 곱하기 2.5 해갖고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네요. 또 이렇게 손해가 나셨던 부분, 그러니까 총 수입은 있지만 이익을 못 내셨던 분들도 네. 총 수입으로 계산하니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1년 이 비용을 최대치는 얼마까지 제한이 되죠? 최대치는 그러니까 10만 불로 이제 제한이 돼 있고요. 네. 그건 10만 불 나누기 12달 곱하기 2.5 하면은 2만 833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총 매상해서 물건값을 뺀 게 10만 불이 넘으시다. 네. 그러면은 2만 833불 PPP 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하지 않나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2.5배인데 이분들은 이제 3.5배로 계산해서 줍니다. 아, 더 크네요. 더 크게 줄 수가 있죠. 네. 네. 이제 순수익 말고 총수익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PPP 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자영업자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관심 많은 내용 살펴볼게요.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이 있지요? 네네. 그러니까 PPP론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건데요. PPP론은 이제 페이럴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 이제 요새 주의하셔야 될 게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그러니까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이 굉장히 크게 ERC라고. 보통 하죠. 네. 네네. 네. 그런데 이 ERC 내용 올해는 또 바뀐 내용이 있다고요? 예. 약간 이제 약간 복잡한 듯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그때 5,000불 종업원당 3월 12일부터 12월 31일 2020년도에 종업원당 1년에 한 명당 5,0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명당 5,000불. 한 명당 5,000불.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생겨서 2021년도 첫 분기에 7,000불 한 명당. 네. 그다음에 6월 30일 2분기에 7,000불. 이래갖고 합쳐서 14,000불이죠. 올해 21년도는 1분기, 2분기 7,000불씩. 네네. 그리고 2020년도에 5,000불씩. 그러니까 합친 불이 되게 이렇게 크레딧을 받을 수가 고용주가 이제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을 이렇게 유지하게 네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의외로. 네. 네, 꼭 알고 이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2021년도에 바뀐 내용을 보면은 분기별로 7,000불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늘어난 거죠. 엄청 늘어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불이었는데 네네. 올해는 이제 4월 달에 1분기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7,000불을 어플라이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7월 달에 2분기 거 7,000불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2020년도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그거를 분기별로 수정 보고를 해서 아. 페이롤 텍스
펌이 941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수정 보고해서 다시 리펀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이미 지나간 것도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다 어. 있는 네. 혜택이 아주 큰 크레딧입니다. 네. 그럼 이 고용주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 텍스 크레딧인 것 같은데요. 꼭 챙겨야 되죠. 네네. 네. 이 ERC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RC 자격 조건은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매상이 2019년도하고 동분기 대비 50% 감소를 해야 되고 네. 또 2021년도는 동분기 대비 20% 이상만 감소해도 그 자격 조건이 되는데 또 여기 보면은 정부 그 락다운 명령으로 네. 영업을 이제 부분적으로 또 완전히 중단됐잖아요. 네네. 그거 또는 감소 또는 20% 감소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도 확대가 된 거군요. 넓게 보니까 아. 종업원이 있으신 분들은 네.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CPA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ERC랑 PPP 론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PPP 론도 받았는데 ERC까지 이중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서로 이제 이중으로는 신청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예를 들면은 PPP 론으로 혜택을 받은 부분하고 또 ERC 크레딧으로 또 받은 부분을 둘 다 이렇게 넓혀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한 종업원으로 두 개를 어플 네네. 일정 기간의 거는 PPP 론을 그 적용을 하고 네. PPP 론은 이제 커버드 피어리어드가 있으니까 네. 그 커버드 피어리어드 일정 부분 적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적용 안 된 부분을 ERC를 적용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충분히 넓혀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중으로 적용은 못하니까 좀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되겠네요. 그렇죠. 보충을 해줄 수 있고 충분히 다 양쪽 다 네.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ERC 선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선지급도 2019년도에 평균 급여액을 10%를 적용해서 아직 이제 1분기, 2분기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네. 양식 7200을 써서 선지급을 먼저 정부에서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종업원을 둔 이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PPP 론도 그렇고 ERC도 그렇고 좀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지 안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회계사들하고 네. 잘 상의하셔서 네. 꼼꼼하게 챙기면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이항복 CPA님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관련해서 주요 변동 사항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보고가 정말 복잡하고요. 또 다양한 방향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세법의 변화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혜택 충분히 받으시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누릴 수 있는 혜택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항복 CPA님 사무실에 연락을 드리면은 이 세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얻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이항복 CPA님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13-369-0921 213-369-0921번으로 연락을 세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얻으실 수 있게. 자, 이렇게 정 있는 가운데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고요.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연락을 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